자,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어닝 비트에 대한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어제 이걸 유튜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이제 모은다고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오늘 하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한땐 400까지 갔다가 다시 쭉 떨어졌는데, 그래서 테슬라를 워낙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도 당연히 핵심 주제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고, 지금 제 예측대로 가고 있죠. 테슬라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니고 모든 약속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걸 좀 제대로 분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테슬람들 유튜브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어닝 비트 때렸다고 막 좋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쭉 올리다가 이제 이게 뭔가 아닌갑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분석이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테슬람 유튜버는 약간 그 일론의 그 말하는 어투까지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진실은 일론의 그 심리를 파악하면 돼요. 예. 지금 오늘도 제가 간단한 질문 위주로 해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자, 오늘의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1부, 2부 정도로 나누어서 할 거고, 지금 너무 제가 이렇게 길게 해서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거를 어떻게 될까 하다가 좀 쪼개는 것도 필요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때려 박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좀 쪼개서 하려고 하거든요. 자, 1번. 자, 이번 테슬라 실적 진짜 좋은 건가요?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실적이 좋다고 보십니까? 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되게 테슬라의 어떤 그 수작에 걸려든 거고요.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테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어닝 비트까지 때리고, 엄청 순이익률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 이게 떨어지냐. 더 최악의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훨씬 더 잘 나온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런 것들 지금 하는데, 사실은 더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뒤늦게 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다들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핵심이 뭐냐. 자, EPS 비트인데 왜 주가는 결국 떨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좀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굉장히 이 테슬라가 꼼수를 썼어요. 뭐냐면 세계 일회성 레버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 불가고 지속 불가예요. 되게 테슬라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좀 다급하다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막 억지로 휴스턴하고 어디고 다른데 지금 무인 로보택시를 한 몇 대 아주 소규모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도심 확장을 한다 이거죠, 상징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로보택시의 숫자는 매우 지금 낮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낮게 유지하느냐? 사고가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테슬라가 뭔가 모르게 조급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자기들의 어떤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불안하다는 걸 숨기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워런티 충당금 환입. 그러니까 미래 수리 비용으로 쌓아둔 돈을 이번 분기 이익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제품이 팔리거나 사업이 성장한 게 아니라 장부 조정으로 만든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리 비용으로 이제 쌓아두나 봐요. 대충 얼마가 나올 거다 이거를 쌓아놨는데,
즉 실제로 그게 안 나갔겠죠. 워낙 뭐 고장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익으로 아예 돌려버렸어요. 되게 장부를 아주 영리하게 조정을 한 거죠. 워런티 충당금을 환입했고, 그리고 두 번째, 자, 관세 환급 250M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지금 트럼프가 개삽질 해가지고 돌려받았죠. 그거를 또 그 법원에서 이렇게 때려서 한 3,50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음 분기에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업과도 전혀 무관하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운이 좋았다 이번에 3,500억. 그리고 외상 결제 기간 10일 연장. 그러니까 부품 대금을 10일 늦게 내면 그만큼 현금이 분기 내에 남는다. 그래서 다음 분기엔 그 10일치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상 그 결제한 걸 조금 연장시켜서 돈 줄 거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 그러면 실제 이익은 얼마 되냐? 순이익률이 GAAP 순이익률이 2.1%입니다. 마이너스는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 2.1%가 실체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장이 갑자기 그 수치 자체가 되게 좋게 나오니까 확 오른 거예요, 400달러로. 그런데 그 뜯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뭐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그 뭐지? 그 캐펙스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걸 누가 파고들어서 바로 고발을 했냐? 일렉트랙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걔네들이 원래는 순수 정통 테슬라 그런 기사를 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일론이 막 정치적으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니까 얘네들이 테슬라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테슬라를 때리는 아주 뼈아프게 때리는 기사들만 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편향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테슬라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런 아주 뭐 꼼수죠. 꼼수들을 하나하나 지금 파헤쳐가지고 이거 숫자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만한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랙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비트 때렸는데 주가가 떨어졌냐? 어느 정도 이게 월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이제 기사가 한두 개씩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익률은 2.1%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FSD 구독자 128만은 믿어도 되냐? 되게 처음에 400 올라간 게 뭐 전년 대비 뭐 FSD 구독자율이 올라갔다 이게 되게 홍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테슬라에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소프트웨어 기업의 가치를 받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잘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뭐 좋게 나왔더라고. 18만 명이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1분기에. 그러면은 잘 된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쭉 추이가 올라가죠. 뭐 그 1년마다 뭐 10만 얼마 안 올라갔는데 이제 2024년도에 조금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세요. 뭐 1분기이긴 하지만은 18만 이 정도 올랐는데 이 다 하면 실제로는 얼마 안 오르는 거예요. 추이가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깔린 게 얼마입니까? 테슬라 차가 깔린 게 얼마예요? 거기에서 이제 1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대 중에 8대는 여전히 안 쓴다는 소리죠. 왜 안 쓰겠어요? 비싸고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고 자, 이게 여러분들 잘 뜯어봐야 돼요. 실제로 테슬라에서 이 FSD로 순수 이익을 낸 거를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뭉뚱그려서 서비스 해가지고 전체 다 이렇게 돈을 냈지 FSD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이익을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자랑 삼아서 하겠는데 안 해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일단은 의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되는 게 테슬라의 하드웨어 3 있잖아요. 하드웨어 3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테슬라에 팔린 아주 많은 숫자가 하드웨어 3고 하드웨어 3의 FSD가 지금 14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이제 100%안 될 거고 그리고 그 하드웨어 3의 일시불로 낸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그 숫자가 최소 5, 60%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주 그 높은 숫자고 실제로 테슬라가 원하는 거는 매달 이렇게 탁탁 꼬박꼬박 그 박아주는 그게 필요한데 대부분 일시불로 과거에 냈던 사람들이 아주 많고 이 숫자 안에 128만 숫자 안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FSD 구독자가 실제로 14 버전을 쓰고 지금 하드웨어 4로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 물론 이제 증가 추세긴 한데 그게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FSD를 계속 구독을 해야 되잖아요. 넷플릭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여름이나 휴가나 이럴 때 잠깐 쓰고 이제 냅두거나 그럼 그 사람도 구독자처럼 돼버린 거죠. 구독을 일단 했으니까 그걸 숫자로 카운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료 사용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매달 이렇게 너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찐 월정액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제 예측은. 그리고 번들이나 무료 체험 구분은 해야 되고 이제 블랙박스란 겁니다. 사실상 이 FSD로 얼마나 돈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이게 블랙박스라는 거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뭐 3M인데 뭐 5,800억인가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단순 계산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테슬라가 뭘 했냐면 이번에 테슬라가 그걸 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일시불 구독을 끊어버리고 월정액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시불로 엄청나게 끊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됐을 겁니다. 당장 이걸 뭐 빨리 일시불 끝나니까 빨리 하자 이런 강제 이런 전환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에 FSD의 성장률을 제대로 봐야지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 128만이라는 이 숫자조차도 되게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그게 고작 14%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대답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재고가 쌓인다는 게 왜 위험 신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재고가 안 남는 구조였어요, 이때까지. 그냥 뭐 만들면 팔리니까 그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한때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었던 게 테슬라잖아요. 모델 Y. 그런데 지금 2025년 4분기에 재고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15에서 7일로 이제 일시 재고가 늘어났어요. 27일로. 그러니까 5만 대가 지금 쌓여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근데 뭐 다른 뭐 그 내연기관 회사들처럼 뭐 한 60일 뭐 이렇게 쌓이는데 이건 양호한 숫자다 그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위험 신호라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핵심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한 거예요. 자, 1분기 생산량 4만 40만 대, 판매량이 35만 8천 대.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팔리는 것보다 5만 대 더 만들었고 이제 이거는 할인 압력으로 빨리빨리 밀어대니까 그만큼 마진을 줄이고 넘긴다는 거죠. 싸게.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싸게 막 계속 나오는 것도 이제 재고 넘기기잖아요. 자, 이제 이런 위험 신호를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뭐 우리 내연기관 그거 차이 나니까 뭐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 공장이 많잖아요. 계속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안 팔리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공장을 뭐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 질문. 테슬라 차량 마진이 올랐다는데 진짜 실력인가요? 당연히 진짜 실력이 아니겠죠. 이게 마진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리튬 강산이라든가 그 4680 이런 배터리 셀 만드는 이게 다 수직 계열화 됐으니까 차량 마진이 엄청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건식 공정이 성공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양극재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양극재가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그게 원래 한국에서 계속 수입해 왔는데 왜냐면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막 공장을 지금 돌려서 지금 초기 그 램프업 단계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비용이 엄청나게 실제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캐펙스가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게 잘 돼서 지금 마진이 높아졌냐 차량 마진 아니에요. 그 수직 계열화가 성공해서 오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올랐냐면 리튬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배터리 리튬 가격이. 그러니까 뭐 테슬라 광산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좀 이득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중국에서 뭐 오는 그런 배터리들도 이윤이 꽤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가 누린 그런 어떤 혜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인 거지 테슬라가 정말 실력이 좋아져서 뭐 엄청 뭐 생산을 잘해서 이게 마진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질문. FSD 구독자 51% 성장이 믿어도 되냐 이렇게 뭐 물어봤는데 제가 말했죠 아까 같은 의미긴 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예.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테슬라가 이 되게 중요한 숫자를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쓰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고 좋아하는지 그걸 숫자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캐펙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더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의 그 어떤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시장에서 옵티머스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일론이 막 그 로보택시에 대해서 말을 더듬는 것도 내년으로 미룬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내년도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보택시 사업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고 제가 계속 말씀해 드렸죠, 이게.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 라이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무시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여기다가 거대 모델을 얻는다 한들 AI5가 돼서 그것도 칩도 넣을 가능성도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죠. FSD에 얹은다 한들 그게 얼마나 완벽해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25B 이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크잖아요. 요 캐펙스 요거 이 엄청난 현금 소모율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하면은 자 숫자에 민나시고 숫자 뒤에 벌어지는 그 안 보이는 데서 벌어지는 테슬라가 되게 꼼수를 많이 쓰고 있고 그 꼼수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위기다.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리비안의 입장에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리비안에 대해서도 좀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비안은 되게 딱 계획대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카린지가 어떤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쭉 이때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아마 가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지만 전체적으로 잘 방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 긴 시간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